네, 일본 후쿠시마 핵발전소 오염수의 해상 방류와 관련해서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죠. 자, 이런 가운데서도 윤석열 대통령은 연일 이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추석 명절 전까지는 전국 곳곳을 누비며 민생의 현장 속으로 들어가겠다라고 밝히고 있는데요.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최근 페이스북을 통해서 현 정부의 불통, 고집, 분열의 정치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슈판에서는 박지원 전 국정원장을 연결해서 최근 현안과 관련된 견해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 연결돼 있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광주가 오늘, 예예. 예, 그렇죠. 오랜만에 이 광주시 PBC하고 인터뷰를 하네요. 네. 저는 사실 오늘 사무실에서 인터뷰를 하려고 했는데, 네. 오늘 서희초등학교 선생님 49제 그럼요. 예. 집회가 여의도 저희 사무실 옆에서 열립니다. 아, 그렇군요. 예. 오늘 30여만의 선생님들이 49제 추모 행사를 하는데, 집회가 아니라 과학이네요. 어떤 점에서 그렇습니까? 바둑판처럼 말이죠. 아, 검은 점이라고 표현을 하시던데요, 예, 선생님들께서는. 과학이에요, 과학. 예. 집회가 아니라 아, 이 그렇군요. 완전히 바둑판처럼 만들어가지고 예. 거기에 지정된 장소에 가서 선생님들이 제대로 앉는 거예요. 예. 질서도 지키고 연호도 하고 진짜 과학입니다. 아, 그렇군요. 저도 시끄러워서 사무실에서 도저히 인터뷰를 할 수 없어서 오늘 그 해남 제 후배들이 인천에서 저녁을 먹자고 그래서 지금 차 속으로 와서 차에서 인터뷰를 하는데요. 예. 그 선생님들이 제가 박수를 보내줬더니 전부 알아보고 오히려 저를 격려하네요. 아, 그러시군요. 지금 그 진짜 현장에 멀지 않은 곳에 윤석열 계시는군요. 대통령님 국민을 얕봐서는 안 됩니다. 민주주의를 얕봐서는 안 됩니다. 이게 민주주의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우리나라 국민들이 얼마나 민주의식이 높은가 한번 대통령께서 잘 생각해 주실 것을 거듭 바랍니다. 네. 오늘 서희초 선생님의 49절을 맞이해서 고인의 명복 저희도 다시 한번 빌겠습니다. 자, 원장님 오늘 좀 네네. 본론 들어가 보죠. 이재명 네네.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근에 일본과 윤석열 정권의 오염수 투기 야합을 시정하겠다라는 취지로 무기한 단식이라는 정치적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먼저 우리 원장님께서는 이 대표의 이번 단식 어떻게 좀 보고 계시는지요? 저도 민주당원입니다만은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민주주의, 서민경제, 남북관계, 외교관계를 파탄내는데도 효과적인 투쟁을 하지 못했습니다. 예. 그러나 최근 이재명 대표 리더십으로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반대 집회 그리고 특히 이러한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폭정에 맞서서 이재명 대표가 단식 투쟁을 선택한 것은 참으로 잘한 결정이다. 그리고 이것은 과거 김대중의 단식 투쟁을 통해서 민주주의를 지켰듯이 이재명이 사직생, 생직사, 죽어야 나라가 산다. 높이 평가합니다. 네. 자, 더불어민주당은 또 오늘 국회에서요, 이 대표와 또 미, 중, 일 패널들이 참석한 가운데 후쿠시마 이 핵발전소 오염수 해양 투기 중단을 촉구하는 국제 공동회의를 가졌는데 이런 활동들이 이 좀 방류를 중단하는데 어느 정도 힘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보시는지요? 어떻습니까?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까요? 반드시 효과가 나와야죠. 런던 의정서에는 해양 투기물을 어떤 경우에도 투기하지 마라 하는 결정이 있기 때문에 네. 이재명 대표는 그러한 의정서 협상 협의국에 레타를 보냈지 않습니까? 네. 이건 국민의 건강을 볼모로 한 일이기 때문에 반드시 해양 투기하는 핵 오염수 방류를 중단시키고 우리 건강을 지켜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끝날 때까지 방류가 중단될 때까지 생명을 걸고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그리고 우리 국민들은 투쟁해야 된다.
이렇게 거듭 말씀드립니다. 네,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된다. 국제적인 연대의 목소리도 끊임없이 내야지만이 이 방류를 좀 멈출 수 있는 하나의 촉진제, 촉매제가 되지 않나 이런 또 말씀을 주셨는데, 자, 원장님 이런 상황에서도 국민의힘 지도부는 애써 좀 이 상황을 외면하면서요. 오히려 더 뭐 지난주에도 광주 지역을 대표 지도부가 좀 찾고 순천도 찾았습니다만 전국 곳곳의 민생 현장, 이른바 민생 현장을 좀 찾으면서 야당과의 차별에 나서고 있는데 이런 점 어떻게 보십니까? 그분들의 축복을 받으면서 이재명의 단식이 성공할 수 없고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가 중단되지 않습니다. 그분들은 대통령부터 전부가 다 친일파들 아니에요. 우리의 역사를, 민족의 자존심을 일본에 갖다 팔아버리고 핵 오염수 방류까지 찬성한다고 하면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네. 그 단적인 예가 오늘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관동 대지진 학살 사건 100년입니다. 그렇지만은 일본 정부는 변하지 않고 그 원인을 모른다 하는 것으로 발뺌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나라 윤석열 대통령이 이 문제에 대해서 이런 방구도 하지 않는 것이 오늘의 윤석열 정부의 대일 정책이고 대일 역사 의식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 그 사람들이 무엇을 하건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과 국민은 핵오염수 방류 저지를 위해서 투쟁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예. 자, 원장님께서는 정치 구단을 넘으셔서 정치의 최고의 고수의 지경에 경지에까지 오르셨는데, 자, 좀 질문 좀 드리죠, 원장님. 이 윤 대통령이요, 핵 오염수가 방류가 되면 당연히 그 부메랑이 올 것을 뻔히 알고 있고, 뭐 대일 관계도 그렇고요, 상당히 좀 일본의 친화적인 이런 제스처를 취하고 외교 정책을 펴고 있는데 가장 근간에는 왜 이런 정책에 좀 상당히 호의적인 호감을 가지고 있다고 보십니까? 권력에 도취돼가지고 예. 오만해졌습니다. 아하. 그리고 역사 의식이 없는 분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홍범도 장군의 흉상을 육사에서 옮기면은 나라 경제가 잘 됩니까? 그러게요. 우리 역사가 바로 섭니까? 이러한 것은 국민을 졸로 보는 민주주의 의식이 없는 예. 그런 작태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오늘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하는 집회처럼 민주주의를 위해서 우리는 함께 투쟁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윤석열 대통령의 역사 인식을 고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투쟁해야 된다. 예. 저는 거듭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자, 원장님, 윤 대통령의 경우에는 뭐 광복절 기념사를 통해서도 그렇고요. 연일 좀 상당히 강한 어조로 이념을 유독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프레임이 내년에 치러지는 총선을 앞두고 과연 이게 정부도 그렇고요. 여당인 국민의힘에도 긍정적인 이 영향을 줄 것인가? 어떻게 보십니까? 이념 프레임으로 가는 이 모습들 어떻게 내년 총선 전망하시는지요? 아프리카나 남미에서 혁명을 하는 지도자들도 이념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예. 박정희도 5.16 혁명을 하고 기아선상에서 허덕이는 민생고를 해결한다고 했습니다. 그 이념은 이미 수십 년 전 박물관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세계 각국이 먹고 사는 문제, 국익을 우선하는데 왜 이렇게 뚱딴지 같은 이념을 가지고 사회를, 국가를 분열시키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예. 자, 보십시오. 야당을, 언론을, 진보를 인정하지 않는 민주주의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한 가장도 자식들이 화목해서 잘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데 대통령이 하늘에 주먹을 휘두르면서 싸워라. 이러한 것은 이미 윤석열 대통령은 역사도 민주주의도 나라도 모든 것을 포기했기 때문에 네. 우리는 투쟁할 수밖에 없다. 그 각오로
김대중의 민주당이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자, 원장님께서도 페이스북을 통해서 현 정부의 이른바 불통, 고집, 분열의 정치를 강도 높게 비판하셨습니다. 참 이런 답답한 어찌 보면 또 이 정치의 원로로서 선배로서 하고 싶은 말씀들이 참 많으실 텐데 이런 좀 세 단어로 우리 원장님의 마음이 좀 대변되지 않나 싶습니다. 답답하시죠? 요즘에 예, 윤 정부 하는 거 그렇습니다. 보면요. 예, 예. 정치란 것은 소통을 해서 조정을 하는. 그러니까 국회에서 합의 처리되는 법안이 일부 국민들이나 언론에서는 누더기 법안이다 라고 하지만은 그러한 소통과 조정의 과정을 통해서 민주주의가 이루어지고 그렇습니다. 이것이 곧 통합의 정치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불통, 야당을 인정하지 않고 대화도 하지 않고 언론은 적으로 평가를 하고 고집, 누구 말도 듣지 않고 분열의 정치로 한다 하면은 이 나라가 되겠습니까? 네. 지금 말이죠.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어젠가 그제는 20만 교사들이 그렇게 그렇죠. 여의도 광장에 깨끗한 모였죠. 예. 집회를 했는데 오늘은 그렇습니다. 30만이 모인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저 국민들이 저렇게 질서를 지키는 아마 세계에서 그 월드컵 때 그렇습니다. 광화문에 예. 붉은 악마 응원한 그 질서와 오늘 교사들이 49제 저 집회는 민주주의의 진수를 보여줄 겁니다. 우리 국민 수준의 민주의식을 보여줄 겁니다. 네. 세계가 경탄할 겁니다. 그런데 대통령만 50년, 60년대의 메카시즘 논리에 살아가지고 예. 이념이 먼저다? 야당도 언론도 누구도 인정하지 않는 오직 마이웨이 내 고집대로 하겠다? 네. 이것은 아니죠. 자, 뭐 윤 대통령도 이렇게 마이웨이 고집대로 가다 보니까 국무위원들조차도 상당히 좀 이른바 막가자는 식으로 국회에서 설전도 벌이고 좀 품위를 상당히 좀 저버리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는데 그 맥락에서 이해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원장님? 그렇죠. 아주 대통령이 싸우라고 막가시더라고요. 했잖아요. 예, 예. 대통령이 싸우라고 했잖아요. 입만 버리면 자고 깨면은 이념 논쟁으로 싸우라.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예. 대통령은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소통하고 조정해서 통합의 정치로 가야지. 협치를 해야지. 이게 말이 됩니까? 예. 자, 그래서 이 연장선에서 그동안 참고 있었던 문재인 전 대통령이요, SNS에 육사에서 홍범도 장군의 흉상을 철거하는 것과 관련해서 역사를 왜곡하고 국군과 육사의 정통성, 정체성을 스스로 훼손하는 처사다. 이런 강도 높은 좀 비판의 글을 올렸는데 또 대통령실이 나서서 이 논란을 잠재워야 한다. 이런 조언도 했습니다. 형, 어떻게 이 논란을 좀 잠재워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잠재우는 방법은 윤석열 대통령이 정신을 차리셔야 됩니다. 민주적인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셔야지 네. 일본 총리 노릇해서는 안 된다 이거죠. 예. 자 보십시오. 미국의 부통령입니까? 지난 8월 18일 한미일 정상회담에서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 말씀 한마디도 못했지만은 제가 더 통탄하는 것은 미 국방장관이 앞으로 동해를 일본어로 표기한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선언했다가 하면은 그 예. 자리에서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면 바이든 대통령한테 역사적으로 동해를 어떻게 일본어로 표기한다는 말씀입니까? 이건 고치셔야 됩니다. 한마디는 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럼요. 예. 말 한마디 못하고. 그러면 나중에 우리 독도가 일본에 둘러싸여 있을 때 어떤 결과가 올리는지 이건 일본에는 우리 민족의 역사와 자존심을 팔아먹고 우리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장으로 우리 바다를 팔아먹고 또다시 미국에도 우리 영토를 팔아먹는 그런 대통령의 역할이 과연 국민들이 납득하겠는가? 네. 저는 그것을
말씀드립니다. 예. 자, 원장님 그리고요. 뭐 이념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요. 우리 또 전남 지역뿐만 아니라 광주 지역 현안에 대해서도 원장님께서 굉장히 또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최근에 일고 있는 정률성 역사공원 조성 논란 원장님께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한 말씀 듣고 싶습니다. 아니, 보십시오. 예. 정일성 선생의 문제는 노태우 대통령이 발굴했고 그렇죠. 이명박, 박근혜도 키웠고 특히 정일성 선생이 중국에 북한의 행진국을 착곡한 것도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전직 대통령들도 보수 대통령들도 그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정일성 선생은 우리 대한민국의 아리랑처럼 일본의 연안송을 착곡해서 중국의 중국이죠? 연안송을 예, 작곡해서 예. 네. 중국인의 80%가 애송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광주에서 중국 관광객들이 중국의 영웅이기 때문에 광주가 출생지라는 것을 알고 찾아오는데 이것을 기리는데 왜 지금 와서 문제입니까? 그러면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 때는 옳았고 지금은 틀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네. 이념 중요합니다. 그렇지만은 이념은 이념대로 예술은 문화는 그대로 존중하자. 네네. 그래서 이 문제는 키울 필요도 없고 적을 필요도 없고 있는 그대로 좀 바라보자. 강기정 광주시장과 예. 광주 시민들한테 맡겨두자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예, 오늘 강기정 광주시장도 기자들과의 차담회에서 우리 원장님과 똑같은 말씀을 이야기를 좀 하더라고요. 이건 광주시 그것이 우리 국민의 예. 상식입니다. 네, 광주시 그것이 우리 국민의 상식이에요. 예, 강기정 시장의 생각이나 네, 이 박지원의 생각이 국민의 상식입니다. 예. 참 5등이 같으셔서 이건 광주 시민들에게 이 일은 전적으로 좀 맡겨달라. 우리가 알아서 해결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알겠습니다. 자, 아니 오늘 보십시오. 예, 경제부총리가요 6호 중국 관광객들을 200만 원을 유치하겠다. 예, 이렇게 해가지고 오겠습니까? 그러게요. 지금 일본은 안 가잖아요. 예, 예. 200만 원을 유치하면 우리 GNP의 0.16%를 차지한다. 도대체 뭡니까? 참 병주고 약주고 하는 그런 모양새이지 않나 싶습니다. 이렇게 좋은 또 자원들을 아예 이게 아마추어들이 참 정권을 어렵습니다. 잡아가지고 예, 예. 무슨 뭐 시험을 하고 있는지 진짜 이게 답답해서 어디 살겠어요? 네. 저 원장님의 음성에서 말씀에서 참 이 뭐랄까요? 좀 답답한 그런 좀 심정이 아니, 저도요. 느껴집니다. 예, 예. 지난 금토일 해남 진도완도 돌아다니고 어제 저녁에 와서 오늘 지금 3번째 방송을 하고 있는데요. 네. 똑같은 얘기예요. 이게 말이 되느냐 이거죠. 그런데 저는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네. 우리 선생님들의 30만 저는 과학 집회를 보고 윤석열 대통령이 진짜 정신 똑똑히 차려야 된다. 예. 민주주의란 게 저런 거다. 저는 그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자, 이 이념 논쟁과는 또 별개로 박정원 전 해병대 수사단장 이 문제가 또 굉장히 또 핫한 이슈를 좀 몰고 오지 않습니까? 이 해병대 웃기는 거죠. 단장으로서 자기 역할을 했을 뿐인데 이게 그렇죠. 항명죄가 되고 아주 명예훼손죄가 웃기는 되고 거죠. 있습니다. 수사 방해해가지고 예. 대통령이 화냈다는 얘기가 나오니까는 영장 청구해요? 그래서 나는 아무리 군사법원이지만은 예. 그래도 사법부는 살아있고 기각했지 않습니까? 사법부 전에 내가 판결 전에 얘기하는 것은 옳지 않지만은 나는 기각된다. 내가 천공 스승은 아니지만 기각되더라고요. 기각됐습니다. 아 이게 상식이라니까요. 예. 정치나 민주주의 국가는 국민의 생각이 중요한 겁니다. 예. 김대중 대통령도 그래서 내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국민의 생각이 중요하다. 그럼요. 예, 예. 이게 상식이에요. 예. 강기정이, 박지원이 무슨 뭐 공부 잘해서 얘기한 게 아니에요. 상식이에요. 상식선에서 그리고 군사법원이 예. 박정훈 전 수사단장의 영장을 기각한 것도 상식이다. 저는 예.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원장님, 우리 김대중 전 대통령 당시부터 또 문재인 대통령까지 남북 간의 긴장 완화를 위해서 정말 많은 또 노력들을 해왔고 다양한 또 교류 프로그램도 해왔는데 윤석열 정부 집권 이후에 급속도로 냉각되고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단절이 되고 특히 이 통일 관련되는 활동을 하는 통일부까지 뭐 축소하려는 이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는데 한때 정말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열심히 우리 김희중 대주교님과 또 활동도 많이 하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 사안은? 김희중 대주교님도 서울에 한 2주 전에 오셔서 잠깐 뵀어요. 아, 그러셨군요. 많은 예. 얘기를 나누었고 예. 지금 뭐 광주 교구장 대주교님하고도 전화를 드렸습니다만은 아하. 예. They are crazy. 미친 사람들이에요. 참. 예. 그러지 않고는 전쟁의 길로 가느냐고요. 자, 그렇게 강하면은 북한에서 그렇게 연단로 쏘아대도 말로만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제가 제일 염려하는 것은 한미일 동맹이 돼서 3군 군사훈련을 하면은 북중러는 혈맹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러시아와 중국이 합동 군사훈련 하는데 북한도 참여한다는 소리 나오잖아요. 네. 제일 염려한 것은 북한의 우주, 위성, ICBM, 핵, 미사일 이게 기술이 2% 부족합니다. 이번에도 발사체가 연거푸 실패했잖아요. 그렇죠. 예, 예. 만약에 푸틴, 러시아에서 이 기술을 제공하면은 세계적 재앙의 북한이 됩니다. 미국이, 일본이, 한국이 어떻게 됩니까? 저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또 그런 말씀했더라고요. 중국이 북한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러려면 외교를 이렇게 해서는 안 되죠. 네. 전쟁을 강조할 게 아니라 평화를 강조해서. 미국도 보십시오. 발사를 하면 규탄한다. 우리는 북한 너희들을 침범하지 않는다. 외교적 해결을 위해서 대화장으로 나와라. 윤석열 대통령은 보수라고 하면서 미국 따라다니면서 이 말은 또 들려요. 강대강으로 하겠다? 됩니까? 진짜 러시아에서 2% 부족한 그러한 기술을 북한에 넘겨주지 않도록 만들어내는 것이 예. 진정한 윤석열 대통령이 할 일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정말 우리 라디오의 대통령 또 인터뷰의 대통령 역할을 하고 계시는데 자, 뭐 내년 총선에 우리 또 원장님의 이름이 굉장히 또 유력하게 나오시고요. 완도 전복도 꽤 많이 드시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역의 정선 좀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뭐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지금 현재까지 해남 완도의 약 7,300명의 유권자들한테 예. 직접 전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주말마다 찾아가서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선거나 골프는 고개 쳐들면 집니다. 예. 겸손하게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 그리고 소통을 하겠다 하는 겸손한 자세로 오만하지 않고 노력하겠다고 말씀드립니다. 예. 자, 원장님 끝으로 방송 듣고 계신 우리 지역민들, 애청자 여러분께 짧게 한 말씀 주시고 오늘 인터뷰 마무리할까요? 네,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로 우리 어민, 이 수산 관계자들이 아주 어렵습니다. 예. 전라남도가 우리나라 수산물의 60%를 공급하고 있고, 즉 잡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전복 같은 해조류 같은 것은 완도, 해남, 진도, 신안 등에서 80%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대도 하고 싸움도 하지만은 대책을 강구하도록 우리 광주시장이나 전남지사, 각 기초단체장들, 국회의원들이 나서야 한다. 네.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났을 때 일본은 4차례에 걸쳐서 147만의 일본 국민들한테 우리 돈
92조 원을 배상을 했습니다. 2011년 10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결정을 하고 4조 3천억 원의 예산을 가지고 보상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8천억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올려가지고 네. 내년부터 이건 아니다. 예. 그리고 지금 R&D 예산을 줄이면 안 된다는 것은 우리의 미래입니다. 지금 보십시오. 완도의 광어 양식장이 MBC에 보도됐지 않습니까? 해수가 27, 8도로 올라가지고 다 폐사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러한 대책을 강구하는데 우리 호남 정치권들이 나서야 된다 예.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네, 원장님 오늘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또 좋은 말씀 생방송 출연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또 다음 시간 또 다시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제가 화를 많이 내서 죄송합니다. 아유, 충분히 공감합니다, 사실은 원장님. 예. 알부남입니다. 제가 알고 보면 부드러운 남자인데 익히 알고 이거 화 안 낼 있습니다. 수가 없어요. 예. 그러나 예. 토트넘 경기에서 손흥민은 헤트트릭 이런 낭보도 있으니까 예. 즐거운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삽시다. 알겠습니다, 원장님. 늘 건강하십시오.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박지원 전 국정원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